하고 있잖아.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풀어왔던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 1순위예요. 알았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까지 했냐면 52번까지 하고요. 53번서부터는 안 했네요. 그래서 53번 문제도 좀 할 거고 54번도 질문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질문하고 지난주에 질문한 거 말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표는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질문할 학생들만 추가적으로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그 질문한 것만으로도 한 시간 다 갈 것 같긴 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에서 번호를 보면 말이야. 봐봐봐. 지난 시간에 많이 풀었어요, 우리가. 몇 번 풀었냐면 20번 유형을 많이 풀었지. 근데 이제 개개인별로는 다 그 화학에 대한 친밀도라든가 성취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풀 수 없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 그럼 이제 풀 수 있는 학생들 말고 잘 안 풀리는 학생들은 이게 내신 시험이라서 이런 문제들이 두 문제, 세 문제씩 나오진 않아요. 수능도 그런데 뭐 이게 이런 문제가 뭐 두세 문제 나오겠니? 예를 들면 30문제를 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강에 해당하는 지금 화학 반응식과 농도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10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면 돼. 3분의 1씩이니까. 그러니까 10문제에서 봐봐. 10문제에서 반응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뭐 한 절반을 차지할 거고 농도 한 두세 문제 차지한다면 이런 문제는 한로 문제가 돼. 그래서 내신은 일단은 내신에서는 담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적어도.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전부 다는 아니거든. 물론 이게 이런 문제의 유형들, 다시 말하면 킬러 유형 중에서도 이제 그 난이도가 이제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면 좋겠지만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2단원을 갖다 포기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문제 한 18번이나 17번 문제 있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돼. 20번 문제 유형들, 그러니까 킬러 문제 있죠. 19번, 20번 유형의 문제들을 맨 처음부터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 뭐 나도 바라는 거고 여러분도 바라는 거지만 그게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하고 또 그 밖에 이제 많은 문제들을 또 다루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언제 이제 가서 맞춰야 되는 거냐면 수능날 수능날 맞추는 문제인 거지.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풀어는 봐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예시 문제를 풀어는 봐야 돼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만 풀 수 있다면 뭐 우공비니 뭐 나발이니 뭐 그런 것도 뭐 풀어서 뭐 할 거야.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좀 좌절을 하거나 그런 학생이 있어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얘네들 풀다가 20번 유형 다시 말하면 킬러 유형에서 문제들 틀렸다 괜찮아. 알았지? 17, 18번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에서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많이 틀릴 거예요. 50번 이후의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구나라는 걸 알고만 가도 괜찮아. 음, 됐다. 자, 5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53번) 문제.
자, 이 53번 문제는 A하고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그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 개수가 C가 없네요. 그 다음 A,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또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의 B가 4대 5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반응하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주어진 자료가 2번에 대한 자료네요. B가 모두 반응했대. 그럼 2에서 B가 반응했다는 얘기는 EW가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죠. A는 남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체 몰수분의 반응 후의 전체 몰수분의 그 다음에는 그 C의 몰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C의 몰수가 뭐 9분의 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일단 얘가 EW가 반응하죠. 여기는 늘어났고 여기는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자 여기가 늘어났어요. 이제 여긴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6W 다 반응할 수 있어 없어? 6W 반응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응물이 여기가 한 개 반응물. 자 일단 한 개 반응물은 1번 실험에선 A가 되고 2번 실험에선 B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요 9분의 8 있잖아. 자 9분의 8은 전체 기체의 양과 그 다음에 C의 양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놔도 되겠다. C를 8몰로 놓고 남아있는 A를 뭐 1몰로 놓을까? 몰수를 이렇게 놓고 시작해보죠. 알겠죠? 자 여기서 반응식이 EA 플러스 B는 1대2로 1대2가 되고 C를 모르네. C. 근데 분자량은 AC에 대해서만 주어진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분자량에서도 뭐 대충 예상이 되네. B, C가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뭐 C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밑에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잡았던 게 9분의 8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얘가 8몰이 자 8몰이라 놓고 그 다음에 A는 1몰이라 놓고 B는 이렇게 되겠죠. 반응할 때 2몰에다가 그 다음에 1몰이 반응한 거죠. 그러면 A는 몇 몰로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3몰로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는 1로 시작한 거네요. 그리고 요 놈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얘는 8이고 자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은 저 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EW가 1이죠. 여기 이제 여기 EW야. 그러면 EW가 1이면 6W는 얼마가 되죠? 3. 근데 여기는 반대로 이제 3을 넣고. 9W가 3이었나? 그죠? 그럼 4W는 얼마예요? 4W. 9W가 3이니까 4W는 3분의 4? 3분의 4W. 3분의 4. 3분의 4.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봐봐. 우리가 뭐를 갖다 확인해야 되냐면, 이렇게 놓고 B의 분자량을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걸 8로 놓을 거야, 8. 말이 안 되겠죠? C를 8로 놔봐봐. 그러면 B는 얼마가 나오니? 이게 2대 1대 8이잖아. 그치? 그럼 2대 1대 8이라고 봤을 때, 어, 저기, 그 C는 얼마 나와? C랜다. 저 B의 분자량은. 볼게. 2 곱하기 4 더하기 B는 8 곱하기 5가 되죠. 5, 8, 40에다가 얘는 얼마니? 2, 4, 8. B는 32가 되나? 32.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B가 32가 나왔네.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뭐를 확인할 거냐면 A하고 B하고 C의 분자량이 A 대 B 대 C의 분자량이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4 대 32 대 5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죠? 5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에 보면 A하고 B의 몰수비가 있어요. A하고 B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따지니까 몇 대 몇? 4 대 9? 이렇게 나와요.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비를 한번 따져볼까? 질량비. 질량비는 1대 9분의 32가 나와요. 알겠지? 그럼 9분의 9대 30인가? 9대 30이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요? 네. 6대 4 나와요 안 나와요? 6대 4 안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맨 처음에 나왔던 9분의 8이 잘못된 거야. 이해됩니까? 응? 자, 그래서 이 9분의 8이 숫자가 이제 9분의 8이라는 얘기는 전체 몰수가 9몰이고 그다음 C의 몰수가 8몰이야 이 뜻이잖아. 그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를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C의 몰수는 4몰, 토탈이죠. 토탈 몰수는 4.5몰로 생각합시다. 구분의 8이니까 4.5 대 4. 네, 4.5 대 4.
그러면 C가 4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AC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9분의 8로 우리가 이용할 때, 자, 여기 요 실험에서는 A하고 C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C는 뭐 몰수비로 따지면은 뭐 C가 8이고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몰수비고. 그다음 몰 질량 있죠? 자, 몰 질량은 몇 대 몇이면 A하고 C가 4대 5래. 4대 5. 그다음에 질량은 얼마가 되면 4, 8에 30이고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AC의 몰수비하고 몰 질량을 알 수 있으니까 질량비가 32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32대 5. C를 8, B, A를 1로 넣었을 때 그럼 이 32대 5래요. 전체 질량이 몇 g이냐면 11g이다. 11g. 알겠지? 11g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토탈이 11g 중에 C의 질량은 얼마가 되지? C의 질량. 토탈이 11g. 반응은 B의 질량보다는 C의 질량. 반응한 A의 질량은 어차피 9g이에요. 9Wg. 알겠지? 다음 생성된 C의 질량. 자, 생성된 C의 질량은 반응한 9W에서 A에서 그다음에 9W에서 반응한 9W가 아니라 반응한 2W가 되겠죠. 2W에다가 왜 B가 없어졌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는 생성된 C는 전체 질량비가 얼마가 되냐면 37분의 48에 32, 37분의 5가 되는 거죠. 맞죠? 37분의 5. 그럼 37분의 5면은 총 11g 중에 11W 중에 얼마가 되냐면 37분의 5가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좀 계산해 봐. 이거 얼마가 되지? 37분의 얼마니? 응? 야, 55에다가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125? 129? 오케이. 129W. 그럼 됐네요. 그럼 봅시다. 반응한 A의 질량은 반응한 아니지. A가 9W가 아니지.
반응한 A 질량은 9W에서 그러니까 A는 2W니까 2W에서 요만큼이네. 37분의 55W. 아이고, 맞죠? 자, 반응한 A, C의 질량 B만 구했어. 알겠지? 어차피 B는 다 없어진 거니까. 그쵸? 반응한 A, C의 질량 B만 구한 게 요거예요. 자, 그렇다면 A, C의 질량 B는 55대 129가 되고요. 자, 몰 질량이 4대 5가 됩니다. 그치? 그럼 몰 수비는 얼마가 되지? 몰수 B. 몇 대 몇이야? 4분의 55대 5분의 129. 11 되고. 그치? 안 나눠지나? 딱 안 나눠지지? 선생님 한 개 못 틀렸나 봐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어차피 전체 몰수 9몰, C의 몰수는 8몰. 그럼 A와 C의 몰수비는 8대 1이고 주어진 A, C의 분자량의 비를 이용하면 32대 5. 32대 5. 그럼 C의 질량은 전체 11g 중에 여기에 틀렸군요. 제가 틀렸네. 전체 11g 중에 11W 중에 37대 5만큼이 될 거고요. A 질량은 37대 55W가 있어요. 이게 C의 질량인데 여기서 반응한 뭐만 빼면 돼? B만 빼주면 되는데 B가 2W니까 다시 뭐가 잘못됐지? 실험 2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다. 그럼 A는 남았을 거고. 이걸 반대로 했네. 좀 찾아주면 고마울 걸. 18로 해야지. 그치? 18, 8, 1로 해놓고 계속 푸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자, 그럼 4, 5, 8, 40. 그럼 얼마가 돼? 1대 10. 질량비가 1대 10이야. 그치? 그럼 질량비가 1대 10이면 여기다 잘못된 거죠? 자, C의 질량은 11W에서 얼마만큼? 11분의 10만큼이니까 10W. 알겠지? 10W. 그 다음에 여기선 10W에서 2W 빼니까 8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한 A와 생성된 C가 8W, 10W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A부터. A는 8W고 얘는 10W래요.
자, C의 분자량 B가 몇 대 몇이야? 4대 5래. 그지? 그럼 몇 대 몇이 돼요? 2대 1이 되니까 1대 1이 되는 겁니다. 1대 1이 된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의 개수가 동일하게 2와 같다는 뜻이에요. 됐지? 그래서 개수 C를 찾는 거예요. 자, 개수 C는 요 밑에 있는 요 과정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알았죠? 질량만 가지고 찾은 거야. 뭐를 어떤 힌트를 이용해서? 분자량의 힌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자, 개수 C를 찾았기 때문에 C의 개수를 찾았기 때문에 B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 곱하기 4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분자량 얼마로 보면 돼? B를 2로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A 대 B 대 C의 분자량 B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2 대 5가 됩니다. 알았지? 그럼 A, B만 따지면 몇 대 몇이니? 분자량 B가. A, B만 따지면 2 대 1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2 대 1인데 어차피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몰수로 따지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1번 실험. 1번 실험은 A, B의 질량 B가 뭐 4대 6이야. 근데 몰 질량이 몇 대 몇이었지? 2 대 1이었죠? 그럼 몰수는 몇 대 몇이니? 2 대 6, 1 대 3. 뭐 1 대 3으로 놔도 되고. 알겠죠? 네. 그냥 아니면 2, 6으로 놔도 관계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밑에 있는 걸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2, 6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2, 6으로 놨어요. 그럼 2 없어지고 1 없어지고 얘는 2가 생성될 거니까 0, 5, 2, 7이네요. 7. 이게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데 자, 4W가 2였죠, 분자가. 맞지? 그럼 9W는 얼마로 봐야 돼? 얼마? 2분의 9. 질량이 이제 4분의 9 차이가 나니까 몰수도 4분의 9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9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2분의 9. 자, 그 다음에 이 6W 아까 뭐 얼마나 나왔어? 6으로 났네. 그럼 2W는 2.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이 뭐가 되겠어요? A가 없어져야지. 4.5. 알겠지? 4.5. 4.5가 없어지면 B는 얼마 없어져요? 2분의 1이니까. 4.5에 2분의 1이면 2분의 4.5면 4분의 9인가? 4분의 9가 없어지고 얘는 얼마가 돼? 얘는 4.5가 그대로 나오겠네. 자, 그래서 자, 반응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이 되고 얘는 4분의 90판에 9면 남고 얘는 4.5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럼 더하면 얼마야? 더 얼마니? 27인가? 이상하다. 그지? 뭔가 이상해. B가 한계 반응물이네. B가 한계 반응물. 2, 되네. 그러면 4. 그러면 4 되고 얘는 0 되고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2분의 8이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죠.
맞죠? 자, 뭐뭐 찾으라 그랬어요? 뭐 찾으라 그랬냐? C 곱하기 V1분의 V2. 자, C 뭐 곱하면 돼요? 2. V1에다 뭐 대입하면 되지? V1에다는 7. 그 다음에 V2에다가는 V1이 7. 그 다음에 V2에다가는 2분의 9. 답은 7분의 9가 나올 겁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응?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맨 처음에 요 반응식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반응식 문제 풀니까 이게 안 나와. 그지? 그럴 땐 어떻게 해줘? 질량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씨의 분자량이 주어졌다는 게 힌트야.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이 뭐라는 거 알고 있어? 한계 반응. 이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 B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53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54번도 질문이에요. 자, 54번에 이제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 M이 있고 염산이 있고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탄소가 고체고요. 금속도 고체, 탄소 고체. 수소하고 해가지고 메테인 생성된대. 실험일은 충분한 양의 HCl. 이게 충분한 양의 HCl은 별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정보로 작용되는 건 아니야. 어차피 과잉방물이 이거고. 여기선 W 미리그램이 뭐했다? 한계 반응물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가의 수소는 A 미리그램. 가의 수소. 그러니까 이 Wg이라는 금속 M이 다 반응해서 수소가 이제 A 미리그램이 나왔겠죠. 어느 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근데 이거 나에서는 한계 반응물은 주어지지 않았어. 자, 마찬가지로 2Wg을 이용해서 실험 간화를 수행을 했대요. 똑같은 방법을 한 거죠. 이때도 염산은 충분해 안 해? 염산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금속이 EW 미리그램만큼 반응했다는 얘기는 생성된 수소도 2배만큼 반응했다, 생성됐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그럼 실험 1에서 탄소는 12mg이 남았대. 자, 그 다음엔 메테인은 1기압 48ml가 생성된 거고, 그러면 24니까 메테인은 2m몰만큼이 생성이 됐네. 그래서 실험 2에서는 이게 이제 몇 미리몰이냐 생성된 게 이게 10-3승이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테인이 X 미리몰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도 찾고 A도 찾고 M의 분자량도 찾고 근데 M의 분자량은 당연히 W라는 값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는 W 나중에 붙이고 얘를 1로 놓고 시작해도 관계는 없어. 어차피 W를 1mg으로 놓으면 나중에 숫자에다 W만 붙이면 될 테니까.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실험 1을 좀 봐야죠. 실험 1. 실험 1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소가 12mg이 남았다. 그 다음에 수소가 2m몰 생성됐다. 12mg과 그러면은
자, 실험 결과는 수소기체가 2m몰만큼이 생성된 거예요. 자, 이 실험 결과입니다. 2m몰이 아니라 실험 결과는 메테인이 2m몰이 생성됐다가 실험 결과야.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을 시켜서 자, 탄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메테인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좀 보자는 말이야. 자, 탄소 원자량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1m몰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m몰 남고 수소는 없고 메테인이 2m몰이 생성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메테인이 2m몰이 생성이 됐죠? 그럼 수소는 몇 m몰 반응했어? 반응을 한 거고요. 얘는 1m몰. 원래는 이제 2m몰이 있었겠죠. 알겠지? 그래서 4m몰이 있다가 그 다음엔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소는 언제 생성된 거야? 바로 위에서 생성된 거지? 그럼 위에서 얘가 몇 미리몰 생성됐냐면 4m몰이 생성됐다는 뜻이죠. 그럼 수소의 개수와 금속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금속은 4m몰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몇 g이냐면 이게 W mg이에요. 자, 일단 요것도 구했어요. 금속 M. 어디? 메테인. 자, 메테인이 2m몰이 생성이 됐지? 1기압에서 메테인은 48ml니까 2m몰이 생성됐지? 그러면 이게 2m몰이 생성됐다는 것은 개수비가 2대 1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 없어져야 돼? 4. 어디 단서? 탄소? 아, 이거? 요거는 2야. 3? 이거? 3. 맞아요. 3. 자, 원자량입니다. 자,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질량이 얼마야? 질량이 W잖아요. W. 미리그램인데 4m몰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램 퍼 몰이 될 거니까 얘가 원자량이에요. 4분의 W. 알겠지? 다음에 뭐 구해야지 우리? AA. 어, 자, 요번에는 뭐냐면 가에서 수소를 A mg 가의 수소와 A mg의 탄소와 혼합을 했네. 알겠지? 가의 수소와 가의 수소를 몇 미리모를 반응시켰다는 얘기야? 아니야, 이제 실험 2죠. 실험 2. A를 먼저 찾읍시다. A는 여기 있네요. 자, 몰로 따졌을 때 A는 몇 미리몰이야?
다시 여기 탄소, 위에 있는 탄소. 자, 위에 있는 탄소는 몇 미리몰이냐면 초기에 3미리몰이었어요. 3미리몰. 그치? 그럼 3미리몰에 해당하는 질량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12를 갖다 딱 곱합니다. 얼마가 되냐면 36mg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 A는 얼마가 되냐면 A는 36이 나옵니다. 자, A는 36. 자, A까지 찾았어요? 다음 X 찾으면 되겠죠? X는 실험 2의 결과입니다. 실험 2의 결과. 자, 실험 2를 했는데 내가 여기 지울게요. 반응시험 그대로 두고.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어? 금속이 W mg인데 얘는 EW mg이지? 그지? 그럼 몰수가 달라졌네. 그럼 이제 얘가 몇 미리몰 반응한 거냐면 얘가 8미리몰 반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실험 1에서는 금속이 몇 미리몰이었어? 4미리몰이었지? 그지? 그래 이번엔 8미리몰. 그럼 수소가 몇 미리몰 나오냐면 8미리몰이 생성이 돼요. 얘가 8미리몰이 그럼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탄소의 질량, 탄소는 그대로 3미리몰. 그러면 3만큼 반응하고 얘는 6만큼 반응할 것이고 얘는 3만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탄소가 다 없어지고 수소가 2미리몰 남고 생성된 애는 3미리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생성된 메테인의 몰수만 물어본 거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X 3분의 36에다가 곱하기 4분의 W가 답이 되는데 3, 12, 4, 3. 답이 그 3W입니다. 이 문제 알겠어요? 응? 자, 그래서 이거는 미리몰, 그다음 뭐 미리그램, 요 미리를 갖다 단위를 10의 만 3승으로 놓지 않고 그대로 쫓아가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알았지? 이걸 10의 3승으로 하면 훨씬 더 헷갈려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게 54번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55번도 해봅시다. 자, 반응 시간 볼까요? 자, 반응식과 밑에 있는 그림 있죠.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자, 먼저 뭐냐면 생성된 이산화탄소하고
생성된 이산화탄소하고 H2O의 몰수 비가 1대 1이래요. 개수가 비비로 똑같잖아. 1대 1인 건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탄화수소의 실험식은 CH2가 됩니다. 이거 알겠어?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다시 말하면 M하고 M 대 N은 몇 대 몇이야? 1대 2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성된 이산화탄소하고 H2가 몰수비가 1대 1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럴 거 아니야. 얘네들의 몰수비가 1대 1이라는 얘기는 결국 탄소는 1개, 자, 탄소는 1개, H2는 1개니까 수소는 2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실험식이 CH2가 되는 거야. 그래서 M과 N의 B가 1대 2가 돼요. 알았니? 다음. 그 다음 또. 또 이거 봐야지. 반응 전후에 부피가 동일하잖아. 그럼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1 플러스 A는 뭐와 같다? 2B와 같다. 이걸 만족하는 이와 같은 실험식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알았어? 해보자. CH2라는 탄화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C2, H4, 탄소 2개, 수소 2개. 알겠지? 산소는 3개, 4개, 6개, 3. 얘네 바로 나오지? 그래서 M은 2, N은 4, B는 2, B도 2, 그 다음에 여기 A가 얼마가 돼요? A가 3이 돼요.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4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또 4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찾으면 뭐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걸 다 알아 그러면 또 이러고 앉았어요. 또 CM에 H에 N 놓고 뭐 AO2 놓고 앉아서 뭐 M 뭐 CO2 그다음에 뭐 2분의 N에 뭐 H2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어?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안 되는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 이렇게 시작할 필요 없는 문제를 왜 굳이 이렇게 시작하자는 얘기야. 주어진 자료를 보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걸 자꾸 확인해야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좀 문제들이 좀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그 밑에 그러면 이제 원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C2H4가 있으면 C2H4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28이래요. 그러면 1.4g 몇 몰이야? 얼마? 0.05몰. 자, 반응식은 알고 있잖아. C2H4 플러스 3O2는 2CO2 플러스 2H2 이렇게 되죠. 자, 이 탄화수가 0.05몰 있대요. 0.2몰 있대요. 0.05몰 없어지고 0.15몰이에요.
그다음에 0.1몰, 0.1몰. 자, 반응 끝나고 나면 0 되고요. 0.05몰, 0.1, 0.1 이렇게 남겠죠. 알겠지? 그리고 나선 X를 찾으라 그랬는데 X는 남아있는 산소의 질량. 그러면 산소의 질량은 0.05에다 곱하기 32를 해주면 됩니다. 1.6g이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10x니까 10 곱하기 1.6 하면 16이 될 것이고요. m하고 n을 더하면 2 곱하기 4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오면 돼.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하고 선생님이 푼 거하고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걸 잘 봐봐봐. 알았지? 어?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고 가는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56번 좀 쉬었다 갑시다. 세원아, 그 과자 맛있지? 맛있어. 먹으면서 해. 그래야 안 좋아. 다른 학생들은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먹어. 또 질문 있는 사람들 여기 앞에 갖다 놔.
응? 아, 아프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유민이 몇 차 맞았어? 2차까지?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아픈가 봐. 응? 56? 자, 56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주어진 반응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B의 개수와 C의 개수를 모릅니다. B, C의 개수를 몰라. 자, 그 다음에 표는 실린더 AB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은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Y분의 X를 구해보래요. 그리고 C의 질량은
22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질량부터 구할게. B 있죠. B는 한 개 반응물이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C가 22g이니까 B가 28g 반응하면 안 돼. 그래서 A가 8g이 반응해야 돼요. 그치? 그 다음 C의 질량이 2분의 3배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몰수도 2분의 3배라는 뜻이고 반응한 양이 전부 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그램 반응하냐면 8에 대해서 2분의 3이면 얼마니? 12g인가? 그래서 12g이 반응을 해요. Y만큼 반응했겠죠? 한 개 반응물은 이번엔 실험 2에서는 B가 돼요. 자, 그럼 33g 중에 이제 반응한 A는 12g이야. 그다음에 반응한 B는 몇 g이 돼야 돼? 11g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럼 더하면 33g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서 Y가 몇 g 있다가 Y가 11g 있다가 11g 모두 반응한 거고요. 아, 21g. 계산을 잘못했네. 21g. 21g.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은 요 위에 B는 몇 g이 반응해야 돼? 14g이 반응해야죠. 그래서 22g 안에는 A가 8g, B가 14g이 반응해서 22g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밀도라든가 일단 뭐를 찾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X하고 Y를 찾아야 되는데 Y는 일단 찾았네요. 그죠? X만 찾으면 돼요. 밀도. 자, 밀도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당연히 부피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부피. 자, 부피가 필요한데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있냐면 실험 2에 대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실험 2를 볼게요. 자료를 잘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실험 2에 있는 이 값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잘 판단을 먼저 해봐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개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2번 실험을 먼저 봐야 돼요. 알았죠? 2번 실험. 자, 2번 실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반응 전후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가 3대 4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차피 질량은 변화하는 값은 아니죠. 몇 g이냐면 45g으로 똑같아요. 그지? 자, 그럼 45g에 똑같고
그러면은 얘들은 부피 B가 4대 3이에요. 부피 B가 4대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근데 저 부피는 또 어디에 비례하냐면 몰수에 비례한다 보면 돼요. 그래. 또 하나. 자, 반응 전에 밀도 B가 있는데 1과 2의 밀도 B가 있어요. 72 대 75. 또 질량이 있겠죠? 자, 실험 이런 질량이 몇 g이 되냐면 28g에 8g이니까 36g이 되고요. 그다음엔 실험 2는요. 24, 21이니까 더하면 35g. 45g. 더 세면 45g.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밀도비를 질량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 그게 부피비야. 그잖아. 밀도를, 그러니까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두 개 뒤집어서 써놓는 게 좋겠다. 이게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세요. 그럼 부피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2분의 1이고 45, 70, 45분의 70은 얼마냐? 응? 몇 분의 몇? 5분의 3? 15로? 15로 되네. 5분의 3. 그리고 간단히 해봐. 2분의 1 대 5분의 3이니까 몇 대 몇이야? 5대 6? 실험 2가 4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살짝 바꿔보여. 실험 2가 6으로 났잖아. 그러면 얘를 6으로 놓으면 이걸 6으로 놓으면 얘 얼마 돼야 돼? 4대 3, 그러니까 4를 6으로 놔봐. 그지? 그러면은 2분의 3 해주면 이건 얼마가 돼? 2분의 4.5인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이렇게 바꿔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먼저 이거는 5개로 시작했고 6개로 시작했고 2번 실험은 6개에서 얼마가 된 거야? 4.5가 됐다 이 뜻이에요. 반응 전후에.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숫자가 결국 부피비이자 몰수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보자. NA라 놓고 이게 48에 30이니까 4NA를 할게요.
그 다음엔 28, 21이니까 28, 21은 4 NB로 놓고 4, 그지? 4의 배수니까 아니다. 4의 배수가 아니라 21이면 7의 배수로 해야 되겠다. 7의 배수. 21이면 3야. 3, 7이니까 7 N B 놓고요. 7이죠. 3 N B로 놓고요. 그 다음에 4 N B로 놓을게요. 대충 뭐 이렇게 놔보니까 대충 보이죠? 자, 봐봐. 이렇게 하면은 N이 얼마 나올 것 같아? NA가.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NA 플러스 4NB가 합이 5가 되고 4NB 플러스 3NB는 합이 6이 돼요. 6. 맞나요? 21이니까. 자, 28을 4NB로 놨으면 21이 3NB 맞지? 3NA. 3, 요게 틀렸다. 3. 자, 이렇게. 자, 뭐 가지고 했냐면 얘네들의 질량 관계를 어떻게 질량하고 몰수 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보이지? NA가 얼마 나오니? MB도 1이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분자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 1하고 얘는 3으로 시작했고 얘는 4하고 얘는 3으로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됐나요? 오케이. 자, 됐어. 그러면 자, 2번 실험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지? 2번 실험은 3씩 반응해 가지고 4.5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맨 처음 6으로 시작했잖아. 그제? 6으로 시작해서 얼마가 됐어요? 4.5가 됐지? 그럼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 중에 뭐가 더 크다? 반응물의 개수합이 더 커야지 뭘. 알겠어? 그래서 반응물의 개수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게 1대1은 아니고 2대1로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2대1로 안 되면 뭐 2대1, 2대1로 놓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한계 반응물은 여기서 뭐였죠 아까? A였나? A가 한계 반응물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한계 반응물은 뭐가 돼? 아니, 이게 반응물이 더 큰 거 맞죠? 자, 한계 반응물은 A가 돼요? B가 되지 않나? 그치? 근데 아까 한계 반응 A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돼. 3, 4, 아니지. 2번에서 한계 반응물이 뭐였어? B였잖아.
2번 실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3 없어지고 여기는요. 1.5 없어지고 여기는요. 생성돼. 그러면 이거 얼마 돼? 2.5 남아요? 0 되고 1.5 되네? 1.5인가? 네, 1.5. 그럼 얼마 남니? 4 남네. 그치? 4 남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서 얘 개수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 C를 2로만 바꿔주란 말이야. 자, 2로 바꿔주면 얼마 생성돼요? 요게 3이 생성됩니다. 1.5구나. 아무튼 1.5. 1.5.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얼마가 됐어? 3이 됐네? 그럼 4.5 만족해 안 해? 4.5 만족하죠? 그러면 개수 B하고 C가 2라는 거 정도는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보자. 이제 다시 1로 넘어가야 돼. A 플러스 2B는 2C가 되는 건데 1, 4로 반응해요. 그럼 1이 없어지고 2가 없어지고 얘는 4가 생성될 거예요. 이게 2가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 끝나고 나면 2 되고 2 되고 그럼 5에서 4가 됐죠? 맞죠? 그럼 이건 부피비. 그럼 밀도비는 얼마가 돼야 돼? 밀도비는 4대 5가 돼야 되겠죠. 질량은 똑같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X는 72에 대해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부피가 줄어들었나? 부피가 줄어들었죠? 자, 부피가 줄어들 게 밀도는 몇 분의 몇 배? 4분의 5배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4분의 5배 하면 얼마야? X는? 응? 90? 90. 자, 그러면 이제 Y부터 찾읍시다. Y가 얼마였어요? 아까? 21이었죠. 그 다음에는 얘는요. 90이었죠. 이거 간단히 하면 얼마예요? 7분의 30. 7분의 30 답이 있나 봐봐. 있을 거야. 이 문제 어떻게 찾는 줄 알겠어? 자, 그래서 개수를 갖다 미지수로 놓지 않았지. 이 경우도. 알았어. 그래서 부피를 구하려고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네. 또 다음 시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뭐야. 잘 가. 음.